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한창캐디 양성사관학교 총장 문수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12시 한 20분 정도 되는데 이제 퇴근했거든요. 오늘 두 번 일을 해서 이제 일을 마치고 양산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원래는 한채기업의 유튜브 과정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겠다고, 내일은 제가 시간을 못 내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수업료가 조금 비싸서 제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잘 보내셨어요? 하루를. 저는 일한다고 돈 번다고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네요. 교통사고 두 번 이렇게 연달아 나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은데도 억지로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식당이든 백화점이든 항공사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전부 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카드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한 6, 7개월 정도를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달달이 들어가는 임대료, 전화요금, 세금들, 보험료들, 기타 그런 경비들을 카드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카드 한도가 이렇게 카드 회사에서 사람들이 카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급여가 증명이 되지 않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한도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내서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유튜브를 촬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마산여상 야강고등학교 3년을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 오빠가 브로커 사업이라고 벽돌 찍어내는 회사를 갖다가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오빠가 그 사업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됐거든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진해시 태백동 10번지에 가난한 집안에 8남매가 있어서 엄마 아버지가 어려웠는데, 오빠가 이제 또 동생들 키워야 되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사업을 했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엄마한테 한 30만원 정도 생활비를 받고 은행에 급여를 엄마한테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26살 제 결혼할 때 결혼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경남은행 영업부에 1,000만원을 대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1,000만원을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남편이 적금 만기가 됐다면서 갚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하고 지금 근 22년이 지나도 남편이 내한테 잘해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남편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혼하고도 10년이 넘도록 남편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큰언니가 열려놨다고 열려놨네 열려놨어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10년이나 지났는데 버려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어류함에다가 아파트 어류함에다가 옷을 버렸던 기억이 nap니다. 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해져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경남은행을 다니고 있을 때 15년 정도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IMF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조위원장이 시외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정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좀 은행을 위해서 대사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진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경남은행을 위해서 사표를 써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1억을 받고 경남은행을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15년을 마산여산 야간 3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경남은행에 들어왔기 때문에 15년 동안 나를 먹여 살려주고 또 학교 선생과 결혼하게 해주고 또 제 딸도 낳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남은행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경남은행 직원들은 커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 1억을 받은 것을 진짜 밥 한 번 사 먹지 못하고 경남은행 주식에 그 돈을 다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경남은행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거진 다 금액을 경남은행 주식을 샀었는데 그때 경남은행 주식이 18,000원 정도를 했었는데 IMF다 보니까 완전히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정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 20년 동안 지금 제가 나이가 55세인데 근 20년 동안을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신용불량자가 돼서 10년, 20년, 30년 어두운 터널을 지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주식 투자로 실패해서 신용불량자로 10년, 20년, 30년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자 제가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제가 33살에 그때 IMF가 와가지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폭락을 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빚을 벌어서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 거기에서는 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을 했고 지금 근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해서 정말 단돈 10,000원이 없이 그렇게 쩔쩔매면서 살았었거든요. 전기 수도가 끊기는 건 예사고 딸하고 저하고 3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산 적도 있고 6개월을 라면 한 봉다리로 한 끼만 먹고 산 적도 있어요.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겨울에 전기장판도 없이
중교를 버텨야 됐거든요. 근데 딸이 중학생이고 고등학교 시절을 어렵게 보냈기 때문에 전기가 끊겼는데 제 딸이 TV도 나오지 않고 불도 나오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숙제를 어떻게 했으며 또 준비물은 어떻게 준비를 해 갔는지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제 딸을 제가 챙겨볼 마음의 여유가 없고 우리 딸이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지 정말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가 3일 정도 굶고 있을 때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점심이라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지만 정말 제 딸이 굶고 있기 때문에 3일 지나고 난 뒤에는 정말 딸을 더 이상 굶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빠 집에 갔거든요. 근데 오빠 집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오빠 집 근처에 양산에 같이 사니까 오빠 집 근처에 한 2시간을 공원에서 제가 배회를 했어요. 오빠한테 어떻게 말하지? 오빠 쌀이 없어 쌀 좀 줘.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도 그 진짜 빈털터리가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팔남매였지만 가족들한테 쌀 살 돈이 없다고 쌀 좀 보내줘 이 말을 못 해가지고 굶고 있었거든요. 뭐 결혼 폐물도 다 팔았죠. 뭐 50만원 주고 산 카메라 3만원에 중고에 팔았죠. 노트북을 180만원에 주고 샀었는데 비닐도 뜯지 않은 그 노트북을 23만원에 중고에 팔았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 10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공원에서 오빠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0시가 넘으니까 이제는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빠 집에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오빠 쌀이 없어 쌀 좀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올케 언니한테 언니야 라면에 먹게 김치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치만 얻어가지고 오빠의 대문을 나오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바로 밑에 동생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3일 정도를 물만 먹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산에 살고 있는 제 동생이 쌀 한 가마하고 장판하고 그렇게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마산에서 양산까지. 그래가지고 밀렸던 전기세 수도세도 내고 이제 장판을 켜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그때 그 밤을 지내고 또 쌀도 사와서 밥도 해가지고 먹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정말 내 바로 밑에 동생한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없어가지고 1,300원에 쓰는데 지하철 요금이 없어가지고 만원만 보내줘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았거든요. 너무나 앞날이 암흑 같고 앞날이 너무나 컴컴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같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자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죽으면 내 혼자 죽으면 될 것이지 우리 딸 인생까지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나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죽으려고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마산 합성동에 있는 교회에서 뛰어내리려고 정말 베란다 끝에서 내 머리를 밀어내고 발로 이렇게 계속 밀어버리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먹지 못하는 소주 한 병 먹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게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는지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주 촉성루까지 가가지고 죽어볼까. 택시를 타면 택시에서 택시 달리는 데서 문을 열고 죽어볼까. 퇴근을 하고 나면 달리는 트럭 안에 뛰어들어 볼까. 이렇게 정말 많은 시간들 속에서 죽어볼까 살아볼까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정말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아서 부산 서면에 있는 철학관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정말 희망이 없으면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그래서 철학관에를 가니까 70살 할아버지가 철학을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삶의 미련을 버렸던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정말 내 눈빛이 살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관 할아버지께서 야는 좋은 말을 안 하면 죽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46세가 되면 100억 재벌이 될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신락 같은 건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이제 용기를 내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사실 제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을 대학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쌍용 자동차 영업 사원이 돼서 기본급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단돈 10,000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쌍용 자동차에서 그 영업사원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력서를 내고 그날부터 3년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는 퇴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양산, 진해, 창원, 김해, 울산까지 기업체 사장님들에게 제 명함과 전단지를 가지고 그리고 시승차를 가지고 정말 단돈 10,000원이 없던 사람이 그 3,4천만 원 하는 그 차를 끌고 차를 받기라도 하면 끌키기라도 하면 그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경물생심이라 차를 보고 차를 시승하면 타고 싶은 충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렉스턴, 고란도, 무쏘 이런 차들을 끌고 시승차를 끌고 기업체에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한 달에 5대를 팔 수 있는 영업사원이 될 수 있었고 한 달에 10대를 파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혼자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왔답니다. 3년 동안 저에게 쌍용 자동차를 사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 내 생명을 3번이나 건져준 쌍용 자동차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원한 쌍용 우먼입니다. 아직도 고란도를 타고 다니거든요. 제 생명을 3번이나 살게 해주고 저를 가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쉬게 해준 쌍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영원히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한 달에 5대 정도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고
영업에 조금 3년 정도 영업을 하니까 조금 영업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때 양산의 신도시에 아파트 그 부동산 붐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쌍용 자동차 일을 가감하게 접고, 처음에는 양산 위너스타워에 150만 원을 받고 제가 직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직원으로 150만 원을 받고 일했지만, 저는 항상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양산 이마트 문 닫기 전까지는 절대 저는 문을 닫지 않았거든요. 11시 반 정도 돼가지고 퇴근을 했었는데, 옆에 상가 분양하는 사람들이 왜 문수빈 씨는 퇴근을 안 하냐고, 같이 상가 분양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알게 모르게 그분들한테 참 피해를 줬네요. 정림타워 분양하시는 분들, 나래 건물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렸네요. 제가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11시 반까지는 단 한 명이라도 고객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마트에 장을 보고 가시다가 저희 위너스타워를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딸을 상가 분양 사무실에 TV 보라고 처박아 놨고, 저는 양산, 부산, 김해, 울산, 진해, 창원, 마산 이런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DM을 발송하거나 그런 식으로 3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위너스타워가 분양이 다 끝났을 때 또 다른 상가들이 분양을 해서 덕천동 폴라렉스 분양을 또 하고 해가지고 제가 20억 커피숍을 분양을 해서 수당으로 5천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일을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수당으로 벌 수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주식 투자로 실패해서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진짜 단돈 만 원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쌍용 자동차 영업 3년, 상가 분양 영업 3년으로 상가 분양으로 1억이라는 수당을 받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때쯤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을 또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감하게 그 상가 분양 일을 접고 1년 동안 상가 분양을 하면서 1년 동안 진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함영동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가서 365일 비가 와도 제가 10시까지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상가 분양으로 부자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부자를 만나려면 골프를 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제가 골프 연습장에도 가고, 그리고 동의대 부동산 재고 과정 6개월 과정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받아서 동의대 부동산 재고 과정 6개월 과정을 이수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디벨로퍼 자격증도 3개월 과정이었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양산에서 부산역 가가지고 KTX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한국경제신문까지 가가지고 정말 그 많은 돈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디벨로퍼 자격증을 땄거든요. 상가 분양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과 내가 상가 분양으로 1억을 벌었던 그 돈을 근 절반의 돈을 제 공부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저는 항상 수입이 나면 항상 저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개발시키는 것만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이지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가감하게 절반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동의대 부동산 재고 과정 그리고 서울의 디벨로퍼 자격증을 위해서 가감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딸을 대학을 공부시키고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딸과 저는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가 분양 일을 가감하게 접고 그 1년 동안 함영동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한 1년의 그 노력을 가지고 이력서를 써서 컨트리에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43세인데 골프장의 정년은 40세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갔어요. 저는 경기가에 가서 과장님께 저는 경남은행 15년을 근무했고 경남은행 비서실에 근무를 했었다. 고객 서비스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저를 뽑아주시면 고객님들을 섬기면서 누가 되거나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43세라는 나이를 써보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면접할 때 아이고 43세를 써본 적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한 5번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과장님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남은행 비서실 출신입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2개월 캐디 교육을 받고 3월 23일 날 43세라는 나이로 컨트리 캐디가 되어서 지금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개월 뒤에 컨트리에서 캐디 번호를 받았을 때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8년 동안 투를 하고 1년에 딱 5일 엄마 제사가 7월 7일인데 그때 가족들 모일 때 제가 엄마 제사를 딱 중간에 놓고 휴가를 5일을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제사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4일 동안은 병원에서 거진 링겔을 맞고 입원을 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힘들게 일한 나의 몸을 조금 추스리고 그래서 또 퇴원하고 나면 또 1년을 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래가지고 제가 8년 동안 정말 매일 투를 했었거든요. 비가 와도 동생들 일을 2번, 3번 캔슬이 나도 다시 받아가지고 나가고 눈이 와도 18호를 다 돌았거든요. 왜냐면은 딸을 대학 공부시켜야 되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플 수도 없고 또 아프다고 해서 쉴 수도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5억이라는 돈을 벌게 되었네요. 그래서 딸도 미국 유학을 보내고 또 대학도 졸업시키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호텔리어로 2년 동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딸도 남자친구 또 미스터 리를 만나가지고 근 8년이란 세월 동안 딸과 함께 알콩달콩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답니다. 한 2, 3년 뒤에는 또 돈을 모아서 결혼도 하고 또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한다 그러네요. 이제는 저는 저 자신만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제 노후만 책임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나이 55살에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제가 33살에 주식 투자로 실패해서 신용불량자로 근 20년 동안을 가난과 싸우면서 추위와 견디면서 20년의 세월을 견뎌왔거든요. 저처럼 주식 투자로 10년, 20년, 30년 가난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배고픔과 싸우고 정말 살아볼까 죽어볼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습니다. 지금 내 나이 55살이 되어서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있네요. 정말 그 70대 철학관 할아버지로 인해서 제가 55이라는 나이까지 살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딸도 대학 공부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네요. 단돈 만 원이 없던 제가 정말 기적을 이뤘네요. 그리고 2019년 9월 21일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코란도 88버에 187호를 폐차했거든요. 제 대신 제 187호 정말 내 가족 같은 내 딸 같은 차가 내 대신 저 세상으로 가주었네요. 정말 88버의 187호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폐차할 때 제가 막걸리를 한 병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폐차하기 전에 제가 바퀴에다가 이렇게 막걸리를 부어줬어요. 내 대신 죽어줘서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안전하게 5년 동안 엄마를 보호해줘서 고맙고, 엄마도 돈 벌게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코란드에게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20년 1월 19일 날 유튜브에서 구세주 김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교통사고 때문에 목이 많이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온몸이 멍투성이고,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이거 목을 추나로 바르고 레이저 쏘가지고 또 통증을 없애고, 그리고 몸도 엉망이 되고 이래가지고 부항도 뜨고 또 침도 맞고 이래가지고 6개월 정도를 치료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통사고 내신 분은 60대 부부인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차가 미끌리는데 어쩝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보상금은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차값으로 250을 받고, 또 병원에 한 달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제 한 달 수입 계산해가지고 300만원 이래가지고 550을 받았거든요. 그 550을 받아서 또 이거 쌍용차 852호를 사게 되는데 500만원 중고차 가격으로 사고 수리비가 또 1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00만원을 이 차 구입하는 데 다 썼거든요. 근데 근 6개월 동안을 일을 못하고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버는데 360까지 1800만원 하고 근 2000만원 정도를 제가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카드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왼쪽 다리 또 발가락을 골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달 반을 또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불행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불행은 7가지의 행운과 같이 자기 자신한테 다가오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근 6, 7개월을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카드로 생활하고 있지만 구세주 김도사님을 만나서 한채겹 구세주 김도사님을 만나서 24년 동안 240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1000명의 작가를 배출한 구세주 김도사님을 만나서 2020년 1월 19일 날 제가 1일 책쓰기 특강에서 구세주 김도사님을 만났는데 6주 과정
제가 돈이 없어서 김도사님께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돈을 벌어서 갖겠습니다. 저도 책 쓰기를 하고 싶습니다. 책 쓰기 수업을 받게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채교 구세주 김도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6주 과정을 마치고 4월 30일 날 6주 과정 수업이 끝났는데 한 달하고 7일 뒤에 2020년 5월 7일 날 미다스 북스와 제가 출판 계약을 해서 2020년 7월 달에 책이 출판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세주 김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작가가 되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한국캐디 양성사관학교 네이버 카페 오픈했거든요. 거기에 1:1 코칭, 그리고 누구나 10년이라면 5억 벌 수 있다, 4주 과정 코칭, 이렇게 지금 오픈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셔서 네이버 카페 한국캐디 양성사관학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1:1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인생을 바꾸었듯이 제가 54년 살아냈고, 그리고 주식 투자로 실패해서 신용불량자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36년 경남은행 15년, 진해조선소 3년, 그리고 쌍용자동차 3년, 상가분양 3년, 그리고 컨트리 12년, 36년의 직장생활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1:1 코칭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한국캐디 양성사관학교에 댓글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3살에 주식 투자로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열심히 20년 동안 일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자가 돼서 정말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더 이상 살면 무엇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20년 동안 견뎌냈듯이, 그리고 다시 일어났듯이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33살이었으니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실패가 다시 성공으로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1인 창업가가 되어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로 실패하여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야망을, 꿈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습니다. 저의 유튜브로 인해서 여러분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뤄냈듯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산여상 야간나온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재기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 봅시다. 같이 시작해 봅시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싶습니다. 열심히 한번 일어나서 뛰어봅시다. 여러분, 일을 마치고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아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제가 마음이 더 뿌듯하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세상 힘든 코로나로 정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문수빈이 20년을 견뎌냈듯이 여러분도 견뎌내고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한창캐리 양성학교 총장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